자, 그래서 실제 MR 이미징에서는 서셉티빌리티, 이 국소자장 효과가 어디서 발생하냐면은 에어 티슈 인터페이스 이러면은 공기하고 우리 스킨하고 맞닿는 부분이 가령 노즐 캐비티라고 하지. 이 안에 코 안에 이 공간이 있죠. 이쪽에서 국소자장 효과가 발생해서 그쪽이 신호가 굉장히 약하게 나와요. 그거하고 메탈 티슈 인터페이스는 뭐냐면 그 수술해서 몸 안에 인공물을 집어넣은 경우 있잖아요. 금속 인공물을. 그러면은 그 경계면 쪽에서 보면은 신호가 검게, 영상이 검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 국소자장 효과를 이용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머리의 기능을 연구하는 분야가 있죠. 그쵸? MRI를 이용해서 머리 기능 연구하는 분야가 있는데 그쪽에서 이용하는 게 뭐냐, 옥시헤모글로빈하고 디옥시헤모글로빈, 그러니까 산소 갖고 있는 애랑 산소 뺏긴 애랑 걔네 두 개의 특성이 달라져요. 이 국소자장 특성이 달라져요. 디옥시헤모글로빈의 경우 철을 함유하게 되기 때문에 철 이온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신호가 약해져요. 철 이온은 파라마그네틱 성분이라서 국소자기장이 세기가 달라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주변으로 해서 스핀들이 돌아가는 속도가 달라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스핀들이 돌아가는 속도가 달라지면은 손쉽게 후딱 퍼지겠죠. 그쵸? 퍼지면은 신호가 빨리 감소하게 되고 약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볼드 이펙트라고 하는 건데, 그 뇌기능 영상에서는 볼드 이펙트를 이용하는데 이게 바로 디옥시헤모글로빈의 특성을 이용한 거예요. 우리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 경계면 이쪽 부분에서 신호가 많이 약화된 걸 볼 수 있어요. 그치? 이쪽 부분. 그래서 이 경우는 아마 보형물을 집어넣는 영상일 거야. 그 다음에 나도 그림을 잘 못 봐. 봐봐. 이게 나도 그림 보면은 잘 몰라, 이 그림. 근데 금속 보형물을 집어넣었을 때 그 경계 부위 쪽에서 신호가 확 감소하는 현상이 벌어져. 그 다음에 내가 임상 영상은 이렇게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그림 보면 잘 모르고 눈에 확 띄게 차이 나야 난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화학적 이동. 넌 코는 또 왜? 자, 화학적 이동. 방금 전에는 자기적인 특성이 달라서 일어나는 현상을 얘기했죠. 그쵸? 국소자기장 효과는. 그 다음, 이번에 화학적인 구조가 달라지면은 또 다른 현상이 발생해요. 화학적인 구조가 달라지면은. 자, 케미컬 시프트가 뭐냐면은, 각각의 분자들은 그 결합이 차이로 인해 공진주파수가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자, 전자가 뭐죠? 전자가 많으면 뭐죠? 금속이 되는 거예요. 그쵸? 전자가 겁나게 많아지면은. 그럼 조직 간에서도 조직을 구성하는 물질 사이에서 전자가 많은 분자가 있고, 전자가 적은 분자들이 있죠. 전자가 많은 분자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누클레어, 이 핵 주변으로 전자가 많이 둘러싸여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장이 이 안으로 못 들어가요. 자기장이 이 안으로 못 들어가. 그러면은, 이 누클레어가 있는, 핵이 있는 지역에는 자기장의 세기가 약해져요. 그쵸? 자기장의 세기가 약해져요. 그러니까 물질마다 이거는 다른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일렉트론을 많이 갖고 있는, 전자를 많이 갖고 있는
그 조직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뉴클리어 핵이 받는 자기장의 세기가 약해져요. 약해지면은 뭐죠? 그 핵이 스핀이죠. 그쵸? 핵이 스핀인데 걔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받는 자기장의 세기가 약해지기 때문에 세차 운동하는 주파수가 낮아져 버려요. 그쵸? 그러면 세차 운동하는 주파수가 낮아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가령 물이 여기 있으면 지방 같은 경우에 물보다 이제 훨씬 더 전자가 많아요. 그렇죠? 물 같은 경우는 아니 지방은 그 물에 비해서 전자가 훨씬 많아서 공진 주파수가 낮아지게 되는데 이쪽에서는 지금 오른쪽으로 그려놨잖아요. 보통 물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보이게 해놔야 되기 때문에 이 스펙트럼 보는 거는 뒤집어서 그려놔요. 그래서 물 주파수는 여기면은, 그쵸? 여기 지방 주파수는 이렇게 발생해요. 이렇게 공진 주파수가 이게 주파수 축이에요. 주파수 축. 주파수 축이에요. 공진 주파수가 이렇게 달라지는 현상이 발생해요. 이거를 케미컬 시프트라고 해요. 케미컬 시프트. 여기서 이제 ppm이란 단위가 나타나는데 이게 파트 퍼 밀리언이죠. 그쵸? ppm 흔한 말로 그 100만이란 숫자에서 얼만큼 차이 나느냐 100만을 기준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 물하고 이 지방하고 공진 주파수가 얼마나 차이 나느냐 이거를 보면은 주자장의 세기에 따른 주파수 변화량을 정량화시키기 위해서 ppm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수소를 기준으로 물은 4.7 ppm, 팻은 1.2 ppm에서 이 두 개 사이에 3.5 ppm이 차이가 나죠? 그러면은 자, 수소의 공진 주파수가 몇 헤르츠? 이 테슬라당 42.58이죠? 그쵸? 테슬라당 42.58이죠. 자, 이 경우에 1ppm은 몇 헤르츠가 될까요? 1ppm. 여기서 1ppm. 1ppm 몇 헤르츠가 될까요? 자, ppm이란 단어는 이거는 파츠 퍼 밀리언이라고 100만 개 중에 하나야. 그럼 100만을 떼면 돼. 100만은 10의 6승이죠? 메가를 알려버리면 돼요. 그러면 1ppm은 42.58Hz가 돼요. 그러면은 실험적으로 찾아낸 물과 지방의 공진 주파수의 차이가 지금 3.5 ppm이라 그랬죠. 여기하고 요게 3.5 ppm은 몇 Hz? 1.0 테슬라인 경우에요. 그러면은 42.58 곱하기 3.5 하면 돼요. 자, 계산기 43, 12 44, 16 12하고 16하고 한 14 정도 되겠지. 그러면 대략 약 140Hz 정도 되죠. 그치? 약.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물하고 지방 간의 공진 주파수 차이가, 그러니까 아까 뭐 국수자장 효과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양이 그리 크지 않아요. 여기 3.5 ppm이라 그래 봐야 이 경우에는 140Hz 정도 되는데
42.58MHz에서 140Hz 차이 나는가? 가령 예를 들면은 물이 42.58MHz면은 팻은 42.58MHz 빼기 140Hz예요. 티도 안 나죠, 그쵸? 앞에는 100만이 생략된 거고, 그쵸? 앞에는 100만이 생략된 거야, 그치? 이 차이에 비해서는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140Hz만큼 4200만 Hz에서, 그쵸? 140Hz만큼 차이 난 거야, 그냥. 4200만 Hz에서 140이 차이 난 거야. 그럼 그 차이는 굉장히 적죠? 그쵸?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분포가 되는, 가령 이제 3테슬라에서 3.5ppm은 몇 헤르츠죠? 약 대략 뭐 그 정도 되겠죠? 자, 그러면은 1테슬라에서는 140Hz 정도 됐죠. 3테슬라에서는 520Hz 정도 된다 그랬죠. 그쵸? 그러면은 얘네 두 개를 분리해서 보기에는 어때요? 자장의 세기가 세지면 셀수록 분리하기가 좋지. 그치? 분리하기가 좋아지는 거야. 그럼 전에 첫 시간에서 내가 얘기한 내용 중에 하나가 MR 갖고 이용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물질을 분석하는 데도 사용한다 그랬죠. 그쪽으로 가면은 이제 자기장의 세기가 굉장히 세지면 세질수록 얘가 점점 벌어져요. 이게 자기장의 세기가 약한 데서 얻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 가령 물하고 지방하고 이렇게 분리돼야 되는데 자장의 세기가 약하면은 얘네 주파수 차이가 작죠? 약해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분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물리나 화학 쪽에서 쓰는 자석들은 병원에서 쓰는 자석의 세기보다 훨씬 세요. 4.7 테슬라, 9 테슬라 막 이렇게 써요. 그쪽에서는. 자, 케미컬 시프트 계산하는 거.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물하고 팻의 공진 주파수 차이를 이렇게 ppm 단위로 우리가 나타냈잖아요. 이거는 왜 ppm을 이용하냐면은 이 1테슬라에서는 140Hz 차이 나잖아요. 3테슬라 가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520Hz가 차이 나요. 주파수로 표현하면은 숫자가 변해버리죠. 그쵸? 주파수로 표현하면 숫자가 변해버려요. 근데 대신 ppm으로 표현하면은 숫자가 안 변하고 3.5ppm 그냥 쓰면 돼요. 그럼 1테슬라에서는 140Hz가 3.5ppm이고 3테슬라에서는 520Hz가 3.5ppm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케미컬 시프트와 관련돼서는 ppm 단위를 사용해요. 자, 여기서 말한 게 봐봐. 아까 이건 식으로 표현한 것 뿐이고 아까 이게 42.58MHz란 말이에요. 이게 42.58. 이게 42.58이고 이게 42.58 더하기 150Hz. 그렇게 되는 거야. 140Hz? 자, 케미컬 시프트가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거는 분자 구조에 따라서 공진 주파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나타낸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나중에 이게 바뀐다는 얘기는 나중에 나오긴 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가 이런 동그란 물체를 촬영을 했어요. 근데 동그란 물체가 옆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나와요. 옆으로 살짝 이동해서. 주파수가 달라지면은. 주파수가 달라지면은 저 물체가 옆으로 살짝 이동해서 나와요. 우리가 그 지난번에 경사자장 얘기했죠. 그 영상을 얻기 위해서는 얘 경사자장을 걸어줘서 얘네 돌아가는 공진주파수를 바꿔줘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경사자장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옆으로 이동한 거죠. 주파수가 달라진 거죠. 그렇죠? 거기에다 이제 경사자장을 더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옆으로 살짝 이동하게 돼요. 그러니까 주파수가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 이 위치가 이 하얀 서클이 나오는 이 위치가 가령 42.58 메가헤르츠로 도는 애가 이 하얀 위치에서 나오는데 그 뭐지? 얘는 어때요? 42.58보다 살짝 작게 돼 있죠? 그러면은 얘는 42.58 메가 빼기 110Hz 뭐 대략 150Hz 정도 옆으로 이동한 상태죠. 이동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림에서 보면은 옆으로 살짝 이동해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자, 우리가 그 위치 파악하는 게 뭐죠? 공진주파수죠. 그렇죠? 공진주파수인데 공진주파수가 달라지면 위치는? 위치도 달라지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나중에 이걸 없애기 위해서는 뭐 다르게 하면 되는데 그 뭐지? 그거는 이제 나중 얘기고 우선은 케미컬 시프트에 의한 효과가 이런 식으로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공진주파수가 달라진다는 그림이고 그쵸? 공진주파수가 달라지면 영상에서는 나중에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현상이 발생해요. 자, 요약. 생체 안의 물은 자유수와 결합수로 구분되어 있다. 자유수하고 결합수의 차이는 알죠? 그 다음에 결합수는 큰 분자에 속해 있으면 자유수는 그렇지 않다. 고주파 자극 펄스가 끝나면 횡자화는 종자화로 복귀한다. 그쵸? 이게 뭐죠? 종축 이완. 그쵸? T1 이완. 그 다음에 T1 이완 시간은 봐봐요. 명확하게 T1 이완 시간이 돼야 돼요. 그쵸? 얘는 평형 종자화의 3분의 2, 약 63% 회복할 때까지 필요한 시간으로 정의한다. 그 다음 T1 이완율은 T1 이완 시간의 역수이다. 뭐 이거는 뭐 크게 안 봐도 될 내용일 것 같고, 그 다음에 횡자화는 고유 조직이 T2 이완 시간에 따라서 붕괴한다. 여긴 T2예요. T2 이완. 결합수는 자유수보다 T1 및 T2 이완 시간이 짧다. 이거는 뭐냐면은 자유수는 이제 그 자유스럽게 분자 하나로 구성되어 있죠. 그쵸? 물 같은 H2O로 그냥 구성되어 있고 딴 데랑 간섭을 별로 안 하는데, 그쵸? 근데 이제 결합수는 뭐냐면 옆에 메스가 덩어리가 큰 애랑 옆에 붙어 있으면은 얘한테 간섭받을 수가 있겠죠. 그쵸? 간섭받아서 에너지를 지가 갖고 있어도 금방 뺏길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T1 및 T2 이완 시간이 짧아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T1 및 T2 이완 시간이 상한선은 각각 약 3초로 대부분 물체가 아까 여러 조직들 봤죠? T1, T2 시간. 그쵸? 그 뭐지? 뇌척수의 경우 얼마 정도 됐죠? 2초대죠, 2초대. 그쵸? 그게, 그 숫자가 2초대예요, 2초대. 그 다음에 이는 중류수에서 값이고, T2 이완 시간은 T1 이완 시간보다 결코 길 수 없고, 정형화된 조직에서는 T2 이완 시간이 T1 이완 시간보다 훨씬 짧다. 정형화된 조직은 뭐냐면, 고체에 가까운 조직으로 갈수록 T2 이완 시간이 무지하게 짧아져요. 그 다음에 T2 이완 시간은 T1 이완 시간에 비해 자장이 세게 영향을 덜 받는다. 이 T2 이완 시간이 변하는 거 아까 그쵸? 아까 T1 이완 시간은 자장 세게 따라서 많이 변했죠. 그쵸?
T2는 그 변하는 양이 좀 적어요. 그 다음에 상자성 물질은 비쌍전자를 갖고 있으면 인접한 물양자의 이완 시간을 짧게 한다. 이거는 뭐냐면 그 주변에 있는 애들의 위상이 많이 틀어지기 때문에 이완 시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초상자성 물질은 감수성이 높으며 이는 주변 자장을 강하게 한다는 의미이다. 이게 아까 자석에 잘 붙는 물체들은 그 옆에 자기장 세기가 세져 버린다 그랬죠. 그쵸? 초상자성 입자가 조직 안에 불균일하게 분포하면 자장의 균일성이 조직 안에 불균일하게 분포하면 자장의 균일성이 훼손되고 자유공명 신호 강도가 약해진다. 이 말은 뭐냐면은 자성체가 있으면 그 주변 자기장이랑 그 자기가 느끼는 자기장이랑 세기가 살살 달라지죠. 그러면 하나는 위상이 내 엄지손가락이면 하나는 새끼손가락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 주변 조직에 비해서. 그러면 어때요? 얘네 두 개 합쳐봐야 크기 별로 안 크죠? 그쵸? 그런 얘기예요. 신호가 약해진다는 건 합쳤을 때 얼마만한 크기가 되느냐. 그거예요. MRI 신호는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모든 마그네틱 모멘트 쬐깐한 자석들의 합이에요. 벡터 합. 무조건 MRI 신호는 다 합친 거야. 하나하나 신호를 우리가 얻을 수 없어요. 무조건 다 합친 놈밖에 못 얻어요. 자, 어차피 이거는 서셉티빌리티, 이제 국소자장 효과에 의한 것들이죠. 그 다음에 양자의 공명주파수는 분자 환경과 분자 안에서 위치에 따라 달라지며 이와 같은 양자 간의 공명주파수 차이를 케미컬 시프트 화학전이라고 한다. 그쵸? 화학전이 차이는 이완시간 차이와는 관계가 없고 자장의 세기가 커지면 화학전이도 커진다. 아까 봤죠? ppm 단위로 이동한다는 얘기. 그쵸? 예. 그 다음에 종자화와 T1 대조도 이제 T1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제는 T1 특성을 우리가 이용을 하는 거예요. 영상에서. 자, T1 특성이 조직마다 아까 달랐죠. T1 이완 시간이 조직마다 달랐어요. 그렇죠? T1 이완 시간은 조직마다 이완 시간이 다르고 T1 대조도는 조직 간 T1 이완 시간 차이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제 이용. 수김각과 이제 반복 시간이 그 T1과 관련해서는 이게 변수가 돼요. 수김각은 여러분들이 알죠? 그렇죠? 수김각은 배웠는데 반복 시간은 아직 안 배웠어요. 그렇죠? 반복 시간 안 배웠는데 좀 이따 나올 건데 T1 강조 영상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있어요. T1 웨이티드 이미지 하면은 T1 특성을 이용해서 얻은 영상을 T1 강조 영상이라고 해요. 아까 대표적으로 아까 처음에 봤던 그 머리 그림 있죠? 머리 영상. 그쵸? 머리 영상 그 백질하고 회백질 이렇게 구분되는 거. 그게 대표적인 T1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머리하고 백질하고 회백질이 그렇게 다른 농도를 나타내잖아요. 그쵸? 그림에서 보면은 그게 그 두 조직의 T1 이완 시간의 차이를 이용해서 영상을 하면 돼요. 자, 여기서 보면 TR이 뭐냐? 지금까지 본 것들은 이제 스핀의 현상들만 얘기를 해줬고, 그럼 이미징은 어떻게 하느냐? 이미징을 영상을 어떻게 하느냐? 그쵸? 아이, 사람이 아니고 꼭 물고기 같이 돼버려. 이렇게 그 뭐지?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영상을 얻기 위해서는 MRI 데이터를 얻죠. 그렇죠. K-스페이스 데이터를 얻는단 말이에요. 주파수 공간의 데이터를. 근데 이걸 얻을 때 아까 우리가 봤던 그림에서는 한 판이 다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영상을 얻을 때는 기본적으로 RF 펄스 한 번 쏠 때 한 줄을 얻어요. 한 줄을. 그러면 이게 가령 256줄이 필요하다. 그렇죠? RF 펄스를 256번을 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줄 넣고 다시 또 RF 펄스 쏘고 쭉쭉쭉쭉 쏴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 K-스페이스를 한 장을 채워야 돼. 근데 첫 번째 RF 펄스 딱 쏘고서 여기서 한 줄 넣었죠. 다음 RF 펄스를 딱 쏘고서 나머지 한 줄 넣고 이게 256번이 반복이에요. 반복해서 이렇게 K-스페이스를 다 채우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러면은 여기 RF 펄스 쏘고 나서 다음 RF 펄스 쏘는 데까지 시간이 있죠. 그렇죠? 얘를 TR이라고 해요. TR. 자, 이 TR이 왜 중요하냐면은 RF 펄스 뻥 맞았죠. 순자가 횡자가 딱 됐죠. 얘가 이만큼 돌아가는데 다시 RF 펄스 펑 쏘면 어떻게 돼요? 얘 다시 누워야 되지. 다시 누워야 되죠.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럼 RF 펄스 뻥 맞고서 다 회복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다시 또 RF 펄스를 똥 쏘면은 어때? 횡자와의 크기가 순자의 크기만큼 존재하죠. 그쵸? 그쵸? 근데 TR이 짧아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횡자가 된 다음에 이렇게 회복하죠. 그쵸? 이만큼 회복했을 때 RF 펄스를 다시 쏴버려요. 어떻게 되냐면 얘는 벡터로 분해하면은 이만한 크기의 종자화가 있고 이만한 크기의 횡자화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RF 펄스를 다시 딱 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종자화 성분만 다시 이렇게 넘어가요. 종자화 성분만. 그러니까 원래 크기가 이만한 애가 있었다고 하면은, 그쵸? 회복된 게 이만큼만 회복됐죠? 그쵸? 이만큼만 회복된 게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얘가 이렇게 왔을 때 크기에 비해서 어때요? 횡자의 크기가 작아지죠. 그쵸? 자, 대신 우리가 인체를 구성하는 물질이 단순하게 한 가지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죠. 얘를 찢어서 봤을 때 얘는 하나는 이만한 크기의 크기하고 하나 이만한 크기 이 두 개가 합쳐서 물질이 두 가지 물질이 있으면 두 개가 다 더해지잖아요. 그쵸? 그럼 이게 원래 크기란 말이에요. 이게 원래 크기. 그쵸? 근데 자, 두 개를 나란히 그리면 둘 다 이만한 크기죠. 합쳐서 이만큼 키가 커진 거죠. 근데 이 시간 동안 봐봐요. 얘도 눕고 해서 더한 게 이만큼이 되죠. 그렇죠? 하나는 얘는 후다닥 올라와서 자기 크기 다 갖고 있고 하나는 올라가는 시간이 느려서 회복되는 시간이 길어져서 긴 물체 같은 경우에 크기가 요만큼밖에 회복이 안 됐다. 그러면은 두 번째 RF 펄스 뻥 맞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는 이만한 크기 그대로 다시 또 눕지만은 하나는 이만한 크기밖에 회복이 안 된 상태죠.
그럼 우리가 이 상태에서 신호를, 영상을 딱 얻으면 어때요? 빨리 돌아온 애는 이만큼 큰 신호를 내는 거고, 느리게 돌아오는 애들, 느리게 T1 이완하는 애들은 신호 크기가 이만큼밖에 안 돼요. 신호 크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요 시간이 충분히 길지 않고 작아지면은, 줄어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돌아오는 양이 이제 조직마다 막 달라지게 되는 거야. 돌아오는 양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A라는 물질의 순자와의 크기. 이제 순자와를 이제 찢어 놓는 거예요, 조직마다. 순자는 합이죠. 합이죠? 그러니까 B라는 물질, 순자의 크기, 얘 두 개 다 더하면은 이만큼 되는 거죠. 그쵸? 자, 우리가 RF 펄스 빵 쏴요. 그쵸? 빵 쏘면은, RF 펄스 빵 쏘면은 얘 둘 다 이렇게 눕죠. 그쵸? 두 개 더하면은 요만한 크기가 되죠. 그쵸? 더하면은. 자, RF 펄스를 딱 쏘고서 얘가 T1 릴렉세이션 현상을 일으키죠.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이 시간 동안, 다음 RF 펄스 나올 시간 동안, 그치? 이 시간 동안, 하나는 요만큼 다 회복하고, 그쵸? 하나는, 요렇게 돼갖고, 요렇게 된 상태면은, 이제, 종자화하고 횡자화를 나눠서 그리면은, 하나는 크기가 이만하게 돼버려요. 하나는 크기가. 이 시간 동안 얘는 이까지밖에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다음 RF 펄스를 빵 맞으면은, 이걸 맞고 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는 이만큼, 하나는 이만큼이죠. 그쵸? 이게 보면은 RF 펄스를 맞고 나면은 이렇게 하나 횡자화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하나는 이만큼밖에 안 되죠. 그렇죠? 자, 얘가 뭐냐면 MRI 신호예요. 그러니까 T1 이완 시간이 짧은 조직의 신호 세게 하고 T1 이완 시간이 긴 조직의 신호 세기가 이렇게 바뀌어요. 완전히 회복되기 전에 다음 RF 펄스를 맞으면은. 그러니까 순자화를 이제 두 개의 다른 조직으로 이렇게 쪼개보면은 순자화를 물도 신호 내고 그다음 지방도 신호를 내죠. 그러니까 이게 물하고 가령 지방, 아니 이게 지방이고 이게 물이다 라고 하면 물은 T1 이완 시간이 길죠. 지방은 T1 이완 시간이 짧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첫 번째 RF 펄스를 맞으면 얘네들 신호가 다 살아있죠. 둘 다. 근데 이제 완전히 다 회복되기 전에 두 번째 RF 펄스를 딱 맞으면은 지방은 이만큼 살아있는데 물은 종자 회복이 더디죠. 더뎌서 이만큼밖에 종자가 안 살아났어요. 이 상태에서 두 번째 RF 펄스를 딱 맞으면은 다시 횡자화가 되는데, 그렇죠? 횡자화가 되는데 지방은 이만큼 회복된 양이 이만큼이니까 이만큼 크게 다시 횡자화가 되고, 그 물은 이제 회복된 게 이만큼밖에 안 되죠. 이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가 횡자화로 이제 전환이 되면은 크기가 어때요? 지방은 되게 굉장히 크고 물은 굉장히 작아지죠. 그쵸? 그쵸? 그래서 이 TR이 T1 시간보다 작으면은 회복되는 시간보다 작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이처럼 그 뭐지? 신호가 계속 감소하는 현상이 벌어져요. RF 펄스 맞을 때마다. 뭐요?
그래서 요 T1 이완 시간의 차이를 이용해서 조직 간 대조도를 강하게 보이게 영상을 얻으면은 이게 T1 강조 영상이 돼요. T1 강조 영상. T1 웨이티드 이미지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A랑 B랑 했을 때 종자가 됐다가 행자가 바로 들어왔잖아요. 다. 저기 저 지금 있어요.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종자가 행자로 얼마 못 되고 다시 이제 돌아오는 조금밖에 못 돌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아직 안 돌아온 행자와는 무시하고. 얘네들은 그 나중에 배울 내용인데 다음 RF 펄스가 들어오잖아요. 이때 이 앞에 그 횡자 성분들이 있죠. 횡자 성분들이 있죠. 이게 항상 헷갈리게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건데 이 횡자 성분을 인위적으로 다 죽여버려요. 왜냐하면은 앞에서 얻은 거랑 두 번째 RF 펄스를 맞고서 얻은 데이터랑은 다른 데이터를 얻어내야 되거든요. 똑같은 걸 얻으면 안 되고. 그럼 앞에 거는 앞에 조건에 맞는 신호예요. 그래서 얘네를 완전히 죽여버려요. 얘네를 완전히 죽여버리는데 그 나중에 죽이는 방법은 나중에 할까. 그러니까 이 성분은 일단 무시해요. 이 성분 완전히 신호 안 나오게 얘 죽여버려야 돼요. 죽인다는 말이 좀 그렇다. 그 TR 시간이 T1보다 길어도 그 이제 종자가 횡자됐다가 다시 종자로 회복될 때 T1 시간 3배 돼도 그게 97%밖에 안 그치. 되잖아요. 그럼 계속 TR이 T1보다 커도 신호는 계속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렇게 주는데 아주 조금씩밖에 안 줄어서 신경을 안 쓰지. 그 정도쯤 되면은. 그래서 보통 이제 T1 웨이티드 이미지랑 T2 웨이티드 이미지 뭐 두 가지가 있는데 T1 웨이티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 반복 시간이 통상적으로 수십 밀리세컨드예요. 수십 밀리세컨드. T1 이 반복 시간이 TR이 수십 밀리세컨드란 말이에요. T1 웨이티드 이미지 얻을 때는. 자, 여기서 T1 릴렉세이션이죠? 식으로 치면은, 자, 종자와의 크기. 이게 시간이에요, 이게 시간. 이쪽이 시간축이에요. 자, RF 펄스를 딱 맞으면은 종자와는 빵이죠? 종자와는 빵이에요, 그쵸? 쑥 회복되는데, 물질이 하나는 빨리 회복되는 애, 하나는 늦게 회복되는 애. 그쵸?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mg 이게 종자화죠, 그쵸? 종자의 크기는 m0 처음에 순자화 갈로 열고 1 빼기 2의 마이너스 t1분의 t 뭐 이런 식의 식을 쓰면은 여러분들이 엑셀 갖고도 물질 두 개에 t1 값들을 넣으면은 엑셀 갖고도 이거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엑셀 갖고도 이걸 종자 회복되는 정도를 표현하는 건데 자 그럼 얘하고 얘가 차이가 굉장히 클 때 여기선 차이가 이 시간이 이만큼이면 차이가 작죠. 이게 차이가 점점점 해서 이쪽은 차이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시간쯤에서 TR을 딱 설정을 하게 되면 뭐냐면 이 조직하고 대조도가 커져요. 이 조직하고 이 조직의 대조도가 커져요. 신호 크기가 확 차이 나니까. 대조도랑 하나의 헷갈릴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대조도가 크다라는 거하고 신호가 세다하고는 달라요. 자, 요때 하잖아요. 그쵸? 요때 TR 시간 6기로 설정하면은 얘도 물론 신호가 계속 감소해요. 그쵸? 얘도 물론 신호 계속 감소하고 얘는 더 심하게 감소하겠지. 그치? 단지 대조도를 크게 보려고 하는 거지 신호를 아주 세게 얻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조도가 큰 영상들이 그 신호대 잡음배, 신호가 아주 세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이걸 감수하면서도 대조도 차이를 크게 해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영상을 얻는 거예요.
신호는 결국 줄어들어요. 신호는 결국 줄어들어요. 전체 신호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대신 조직 간 신호 차이는 크게 벌어지지. 그러면 TR 시간을 점점 줄여가요? 아니면은 아니, 일정하게. 그 신호가 줄어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대조도 점점 감소하잖아요. 대조도는 그 적정한 레벨로 유지가 돼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이쯤 되면은 신호가 감소하죠. 감소하는데 자, RF 펄스를 이렇게 쏘잖아요. 그쵸? RF 펄스가 아까 봤듯이 256개 우리가 써야 256줄의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신호 크기가 쭉 감소하죠. 여기 처음에 맞을 때 크기랑 두 번째 맞을 때 크기랑 세 번째 맞을 때 크기랑 쭉 감소해요. 근데 이게 RF 펄스 몇 개 이후부터는 회복되는 애랑 다시 넘어지는 애랑 이게 밸런스가 맞게 되면서 이게 일정한 신호 크기가 유지가 돼요. 일정한 신호 크기가 유지될 때 이때 데이터를 넣고 이 앞에 RF 펄스 쏘는 거는 데이터를 안 얻어요. 더미 펄스라고도 하고 프리퍼레이션 RF 펄스라고도 하는데 이 앞에 거는 데이터 안 얻어요. 여기서부터 얻어요. 일정한 크기가 쭉 유지됐을 때. 대신 신호 크기는 어때요? 처음에 비해서 많이 줄어드는 상태긴 한데 대신 우리가 얻는 거는 뭐지? 대조도로 얻는 거예요. 신호 크기는 많이 감소된 상태긴 하지만 우리가 얻는 거는 대조도가 큰 영상을 얻어요. 그래서 T1 이완 시간을 이용해서 영상을 얻은 게 T1 강조 영상이에요. 이 식은 여러분들 그 어려운 식은 아니고 이거 그냥 1로 집어넣고 T1은 앞에서 물이랑 그 팻이랑 그 값들 있죠. 그건 집어넣고서 아래 시간축으로 이렇게 엑셀로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 그림은 그냥 나와요. 이 두 개 차이가 제일 큰 시간이 얼마인가 이렇게 그렇게 해서 TR을 정할 수가 있어요. 개념적으로는 TR, Repetition Time, 반복 시간, Excitation of RF 펄스 간 시간은 RF 펄스 쏘는 RF 펄스와 RF 펄스 사이의 시간을 TR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게 이 RF 펄스 계속 반복적으로 쏘죠. 반복적으로 쏘면은 신호 크기가 점점 줄면서 일정하게 돼요. 이렇게 RF 펄스 간격이 굉장히 넓으면은 다 회복하죠. 빨간 놈이 회복한 놈이에요. 그렇죠? 얘는 신호를 나타내는 거예요. MRI 신호를. 이거 현자와 얘는 종자와 빨간 거는 종자와. 자, 종자와 크기가 TR이 충분히 길면은 그렇죠? 충분히 길면은 이 화살표 두 개는 매우 크다. 화살표가 아니라 이건 뭐지? 부등호 두 개가 붙어 있으면은 얘가 얘보다 매우 크다는 표시예요. 매우 클 때는 이렇게 다 회복이 되고 얘가 TR이 T1보다 작을 때는 어때요? 신호 크기가 그 MG 성분이 계속 줄어들죠. 줄어들다가 이쪽은 일정하죠. 그쵸? 이쪽은 일정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T1 이미징을 할 때는 신호의 세기는 약해져요. 많이 약해지는데 대신 우리는 T1 시간 차이에 따른 대조도를 갖는 영상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은 자, TR 방금 전에 얘기했던 TR 있죠. 그쵸? TR RF 펄스 간의 간격이죠. 그쵸? RF 펄스 똑같은 사람의 똑같은 조건에서 RF 펄스 간격을 200ms예요. 200ms일 때 600ms일 때 1200ms일 때 2400ms일 때 영상이 어때요? 얘네는 영상이 T1 값에 따라서 영상이 계속 변하죠. 얘는 조직 간 대조도 거의 사라져 버리죠. 그쵸?
얘는 조직간 대조도가 거의 안 보이죠. 이렇게 해서 그 뭐지 이거는 그 뭐지 실험적으로 T1, T2 값은 찾아야 되는 거고, 이처럼 얻으려면 특정 조건을 찾아서 그 시간을 맞춰서 영상을 얻어야 돼요. 자, 요 그림은 뭘 나타내냐면 조직이 두 개가 있어요. TR을 이렇게 짧게 놨을 때, 그쵸? 그 그림을 얻으면 어둡게 나타나죠. TR이 짧으면 회복되는 양이 적으니까 어둡게 나타날 수밖에 없죠. 이쪽은 뭐죠? 많이 회복되긴도 했지만은 얘하고 얘 신호 회복되는 양이 차이가 크죠.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얘랑 이 가운데 물질하고 바깥 물질하고 다른 물질인데 이 두 물질 간의 대조도가 어때요? 나머지 그림에 비해서 제일 세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뭐 TR 조정하는 거에 따라서 영상이 이렇게 대조도가 달라져요. TR이 뭔지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TR이. 그렇죠? TR하고 반복 시간하고 T1 시간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져요. 그렇죠? 그 차이는 명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수균각을 할까요?